네, 안녕하세요. 2시간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거 전문가님의 필살기를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톡방에서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려주셨는데 과연 예거 전문가님이 그동안 가지고 나오셨던 필살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저희 필살기 코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함께 나눠볼 텐데요. 또 이러한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또 분석을 통해서 갖고 나오신 다음에 바로 이제 좀 얼마 안 있다가 톡방에서 이러한 종목들 매수나 매도 신호 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또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시죠. 네, 스토리텔링 전략 캠시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캠시스 어떤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는지 왜 관심 있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캠시스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일단 캠시스는 제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그쵸, 세 번 나눠서 맞아요. 뭐 수익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간단히 좀 기업 설명 좀 해드리자면은 네. 캠시스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생체 정보 인식 및 정보 보안 기술을 응용 제품으로 해서 전기 자동차 및 관련 핵심 부품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주력 아이템으로 개발, 생산하고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4월 전기차 제조 및 판매, 그리고 핵심 부품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해서 분할 신설해서 세보 모빌리티를 설립을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가 지난 1, 4분기 말에 이제 진행된 테슬라 전기 트럭용 카메라 모듈 수주 계약에서 4조 원에서 5조 원대 그 전량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로 관련 업체가 이제 좀 수혜가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캠시스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이면서 2002년도부터 삼성전자의 휴대폰 카메라 모듈 공급 중으로 이제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그리고 Z 폴드 3와 Z 플립 3에서도 캠시스의 모듈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도에 1월 달에 전기차 관련 기업이 이제 코니 자동차의 지분을 좀 인수하는 모습이 있었고 네. 전기차 사업 부문에 그래서 진출을 해서 2019년도에 신제품 세보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제품을 좀 선보였던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세보 모빌리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베트남 자회사와 또 중국의 그 카메라 모듈 가공 및 전기차 판매를 하는 회사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모바일이나 IT 부분이 매출이 한 98.2% 가량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에 진출을 했지만 그 전기차의 매출은 좀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는 대중화가 될 거고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 이제 크게 보고 있고요. 네. 이것도 제가 재무제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재무제표 보시면은 캠시스는 꾸준하게 늘고 그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였죠. 좀 이제 떨어지는 모습 보였죠. 이제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급증하면서 이제 수요가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매출 총이익도 이제 계속 상승을 보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이제 21년도에는 좀 힘들었죠. 이때 뭐 코로나도 겹치고 이제 뭐 물가 상승도 뭐 원자재 가격도 겹쳐서 적자를 보였었는데 이제 근데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여러 부분에서 많이 이제 사업 진출을 하려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적자 지속이 됐지만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사업에 이제 좀 이제 진입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차트를 또 보시면은 네, 캠시스. 자, 21년도부터 자, 21년도이죠. 자, 이때가 5월 26일이죠. 자, 이때가 자회사 세보 모빌리티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초소형 전기차 신모델 출시 소식에 상승을 보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처음으로 출시된다는 이제 소식으로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 이때 9월 달에도 한번 거래량 조금 나와주면서 9월 2일 날에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전기차 자율주행 테마가 상승을 하고 또 자회사 세보 모빌리티 그리고 뭐 SK 지오센트릭과 초소형 전기차 경량화 소재 개발에 좀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급등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또 2022년도에 넘어와서 이때죠. 네, 4월 7일 이때도 이제 한번 19%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그 소카 유가 증권시장 상장 예비 심사 통과를 하고 또 초소형 전기차 그 세보 공급 이력 부각에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카에 그 전기차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통과를 돼서 이제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뭐 6월 8일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때는 뭐 삼성전기에서 테슬라 카메라 모듈 해서 이제 관련주로 묶여서 이제 상승을 보였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그 시장 상황이 나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한 번 더 삼성전기 테슬라 카메라 모듈 부각되면서 캠시스가 네. 삼성전기 관련주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툭툭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코니 자동차 지분을 좀 인수를 하면서 전기차 사업에도 이제 진출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그만큼 투자도 아끼지 않고 했지만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 1등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에 카메라를 2002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수주를 하고 있다는 거는 매출을 꾸준히 성장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크면 캠시스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보면서 상승 흐름을 이제 그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보시는 종목들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보면은 분명히 또 가는 놈들만 골라서 가지고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또 주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나 종목인지 한번 화면을 통해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루온 올라와 있네요. 이루온 좀 얼마 전에는 아니었고 한두 달 전이었나요? 좀 핫했던 것 같은데 이루온 한번 볼게요. 정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이루온은 일단 이동통신 솔루션 및 부가 서비스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인 KT 그리고 뭐 LGU 플러스 등 이동통신 주요 솔루션 및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요 서비스는 핵심망 및 부가 서비스 솔루션, 그리고 유무선 통신 기반 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브, 카드 솔루션 등 종속 회사로 카드 솔루션 등이 있고요. 이제 종속 회사로는 이루온 INS가 있는데, 또 이게 스마트 카드 발급 발송 시스템 및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근에 그 상승세를 보인 게
자, 애플이 또 30일 날 한국에 배포되는 앱에 한해서 제3자 결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게 됐었는데 앱스토어가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이런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게 최초라고, 최초 굉장히 좋아하죠. 최초라고 합니다. 네.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제 주목을 받았고, 또 이날 그 개발자가 또 외부 구매 권한을 사용해서 모든 앱에 대체 앱 내에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가 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루오는 또 핵심망의 주요 장비들을 말씀드렸듯이 뭐 KT나 LGU+에 또 개발해서 이제 그 납품을 하고 있고,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에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5G 상용화, 그리고 6G 시장 대체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 회사는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또 협력사로 있어서 이제 핵심 칩 개발 그 좀 내재화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그 삼성전자와도 이제 연관이 좀 있는 회사인데, 일단 그 보시면은 자, 외국인들이 조금씩 담아내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 그 6G, 5G 하면은 저희 나라가 제일 빠르잖아요. 이제 그 대한민국은 좀 이제 빨리빨리 막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에 가장 빠른 나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5G나 6G를 한국계 제일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좀 담아내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몇 거리에도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되겠죠. 뭐 로봇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나중에 막 로봇 뭐 심부름 로봇 생길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생기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앞으로도 이제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데 6G가 좀 상용화가 많이 될 예정인데 이제 그렇게 상용화가 많이 되게 되면은 이 종목은 그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있고 그리고 통신사 KT, LG 그 두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건 대부분의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차트도 보시면은 일단 이때는 뭐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볼 필요도 없고요. 22년도만 살짝 볼게요. 22년도에 이때부터 볼게요. 자, 5월 4일 날에 이때가 삼성전자의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 약 1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수주 소식 등의 5G 테마가 이제 엮이면서 이제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애플페이 한국 진출을 한다고 이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진출 임박 속에 또 유심 핵심 칩 생산 사실에 또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또 이때 한번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한 거 보자면은 이제 7월 1일 날에도 이때도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이제 19% 정도에서 이제 마감이 됐었는데, 이때가 국내 모든 앱 제3자 결제 소식 유심 칩 그 생산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때부터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때도 이제 주목을 받았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근데 굳이 오늘 상승한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상승했다가 하락했죠. 자, 갈 종목이 없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니까 야, 이거 그래도 굉장히 그 애플이면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자, 애플 하나만 봐도 코스피, 코스닥 무슨 시총을 합쳐도 못 따라갈 만한 시총을 지니고 있는 애플인데, 자, 거기서 이렇게 이제 엮였다는 거는 굉장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장 상황이 악화됐으니까 일단 이 종목 안전하겠다라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접근을 했던 모습이었었는데, 근데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행으로 근데 이상하게 이제 옷으로 좀 예를 들자면은 자, 먼저 이제 기존에 이뻤던 옷이 있어요. 이뻤던 옷이 있는데 유행 타는 옷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쵸. 그 옷을 입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유행을 가게 되면은 원래 이뻤던 옷을 다시 입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못생긴 종목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이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
이제 시장 상황만 받쳐준다면은 이것도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가득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 오르비텍 같은 그런 종목들 필살기로 준비를 해 오셨는데 이미 또 저희는 선침을 했고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또 어떤 종목 보시는지 한번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 쇼박스입니다. 네, 네. 그 쇼박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오리온 홀딩스 그룹 계열의 이제 영화, 드라마 제작 그리고 투자 및 배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7년도에 메가박스를 매각하면서 영화 투자와 이제 배급 제작 계획을 영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후에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및 신규 비즈니스 확대를 이제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또 21년도에 영화 랑종, 뭐 싱크홀 등을 배급했고 그리고 뭐 사업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드라마 계획 제작 역량을 확보를 해서 첫 드라마 제작 작품이 이제 이태원 클라스,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죠. 네. 이태원 클라스를 이제 방영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영화관의 수요가 많이 줄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리두기로 이제 그 거리두기도 있었고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만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영화관에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몰려들다가 맞아요. 이제 식음료 섭취도 이제 된다고 이제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네네. 이제 예전보다 더 활기를 찾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눌렸던 영화관 이용 심리가 폭발해서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래요? 네. 영화관이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그래서 보셨어요? 이번에 그 마녀2 마녀 마녀2 봤어요. 네네네.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이제 싫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식음료가 이제 5월달 중순부터 이제 가능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그때면 2분기 실적으로 해서 실적 시즌으로서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엔데믹 소식으로 이제 실내 활동보다 실외 활동을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넷플릭스 등 이제 그래서 OTT 업체들이 좀 부진함을 보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재유행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죠. 네네. 자, 그런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자, 이전만큼 아니지만 OTT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 또 그 비상선언이라는 개봉을 또 앞두고 있죠. 영화를 개봉을 그죠. 앞두고 있는데 네네. 이게 더킹 그리고 관상 등을 이제 감독을 했던 이제 함재린 감독 하에 이제 송강호 뭐 그리고 이병헌, 전도연, 와. 뭐 김남길, 뭐 임시완 등 그 유명 배우들이 이제 그러게요. 다수 탑스타만 출연을 한 나오네요? 네? 탑스타들만 나오네요. 네, 탑스타들만 나와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음. 그래서 이제 그 기대 지수가 이제 굉장히 높은 만큼 주목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개봉일이 한창 더울 때죠. 그렇죠. 더울 때인데 이제 더우면 어디로 놀러 가요? 영화관은 피서 가잖아요. 영화관 가죠. 근데 그래서 네네. 영화관 이용 관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도 이제 보고 있어서 이제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은 코로나 이제 때문에 그 억눌렸던 이제 그 영화관 이제 수요 심리가 네. 폭발되면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상승 그 타점을 노릴 수 있겠고 또 그리고 영화관 이용 관객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영화가 흥행될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쇼박스에 대해서 이제 그 쇼박스를 이제 그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것도 매출액 보시면은 20년도에 급격히 줄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21년도 했다가 그 견조한 모습 살짝 보였다가 그리고 22년도에는 다시 그래도 흑자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매출액은 이렇지만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를 봤었습니다.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가지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매출액이 증가한 거는 직원을 많이 줄였어요. 제가 이제 가는 영화관도 이제 보면은 이제 직원이 그 팝콘 파는 데가 있는데 네네. 거기도 직원이 있고 이제 그 데스크에도 맞아요. 이제 다 표 파는 있었죠. 직원도 있는데 표 파는 직원 다 없어졌죠. 요즘에 다 키오스크로 하고 그리고 이제 팝콘 파는 데 또 위층에도 층마다 있었었는데 그 직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그 팝콘도 이제 그 한 공간만 이제 활용을 하고 그래서 매출액은 이제 흑자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상황이 나아지면은 이제 나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씩 영화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겠고 또 21년도 한 9월 23일쯤에 영상 콘텐츠 테마 오징어 게임이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네. 한국의 이제 배급사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래요? 이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21년도 사실 그 21년도가 보면은 11월쯤 이때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때쯤이죠. 그때 11월 10일 이때가 이제 영화 비상선언 개봉 기대감이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때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뭐 10월 달쯤에는 뭐 그 오징어 게임 시즌 2 출시 소식으로 좀 상한가를 갔던 모습도 있고 네. 근데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당연하게 나와주고 그리고 뭐 그 중간중간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뭐 시급료 허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세를 조금 이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상황 악화됐음에도 이제 반등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때는 뭐 어쩔 수 없죠. 다 똑같이 다른 종목도 이제 하락했듯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등의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코로나가 재확산될 우려가 있겠지만 그 적어도 일단 그 제한적인 모습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거리두기는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다른 맞아요. 기업들, 다른 회사들도 이제 많이 이제 가게들도 많이 접는 회사들도 많고 이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로 또 만약에 자금을 많이 더 풀게 되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좀 다시 이제 안 하겠다. 봉쇄하는 이제 쪽으로는 이제 제가 안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초박스는 이제 영화관 이제 수요가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초박스 이제 매수 타점 제가 잘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나오시는 종목들 정말 또 며칠 있다가 잘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 지금 한번 어떤 종목인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더HQ입니다. 네. 일단 더HQ는 또 이동통신 기지국 안테나 그리고 인빌딩 안테나 등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통신 및 방송 장비 전문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출 대부분이 또 기지국 안테나 사업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주 매출처로는 이제 국내 이동통신 그 사업자 3사이고 관광객 대상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 부분의 경우는 이제 국내 면세점 들과 이제 공동 마케팅 제휴 협약에 따라서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약정을 좀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하이난 면세점에서 상품 공급 등 사업 영역을 확장 중에 있고 또 주 매출처로는 신라 면세점 외 기타 면세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삼성동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위에 대표장 및 좀 관련 기업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방안에 되게 좀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더HQ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참여한 기업들은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중견 기업의 대표로서 또 현재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 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좀 실질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또 전쟁 이후에 재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이제 향후 재건과 복구에 꼭 필요한 국내 기업들이 모여서 지원과 협력을 논의해 준 것에 감사 표명을 좀 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또 이번 만남 또 국내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와 국내 중견 기업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이제 주목을 좀 해볼 만합니다. 네네. 또 새로운 거죠.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머리를 맞대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더HQ 부사장이 또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에서 당사가 관련 기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재건 미팅에 참여한 뭐 대우, 조선해양건설 등과 함께 또 향후 기지국 설치 등 인프라 재건에 앞장서고 싶다라고 또 발표를 했었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 지역을 비롯해서 기지국 안테나가 난립된 것으로 또 난립 또는 이제 밀집 주민들의 또 민원 제기로 친환경적 안테나가 또 필요가 있을 텐데 또 그 지역에 또 설치가 급증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더욱 그 당사 안테나 사업부에 우크라이나 외국인 현지 전문가 연구 담당 박사가 있기 때문에 사업 전개 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
또 모회사인 휴림로봇, 휴림로봇과 또 협력을 했죠. 네네. 네, 휴림로봇과 함께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뢰 같은 것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그래서 폭파물 제거에 필요한 로봇 등도 이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또 안테나 사업도 이제 재건주로 묶일 수가 있고 또 지뢰 그 해체 작업에도 필요한 이제 휴림로봇에 협업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재건주로도 많이 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현재 더 HQ가 5G 안테나 제품 수출 국가 그 수출하고 있는 또 국가가 또 폴란드, 뭐 캐나다, 루마니아, 뭐 그리스 등으로 좀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국내에는 뭐 그 통신사 뭐뭐 있죠? SKT, 네. KT, LG. 그리고 뭐 LG 네. 세계 사업자에 모두 네,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또 중국의 하이난성 현지에 또 판매 법인을 또 설립을 했던 소식들이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맞네요. 그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폴란드, 캐나다, 루마니아, 그리스 등 외에도 또 다시 이제 중국에도 이제 손을 뻗치는 모습이고요. 네. 또 미국 판매 법인의 또 11억 원 규모의 5G 안테나 공급 소식이 또 잇따라서 나오면서 또 안테나로도 또 주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데 이제 적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이때 20년도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웠다가 흑자를 전환을 했죠. 이제 큰 금액으로 일단 흑자를 전환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이제 큰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현재 22년도에서는 이제 적자를 전환했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때는 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적자를 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그만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이만큼 전환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향후에 이제 움직임이 저는 일단 현재 뭐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여기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다가 현재 제가 볼 때는 일단 전고점은 이제 그래도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소식에 따라 좀 움직이긴 하는데 또 그 우크라이나랑 또 이제 그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엄청 길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엄청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 현재 그리고 시장이 바닥인지 아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하단에 QR 코드 찍으시고 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이제 참여를 좀 잘해주시면 그 더 HQ 종목 제가 이제 매도 타점 정확히 찝어드리고 이제 스토리텔링도 이제 겸한 게 훨씬 좋겠죠. 네, 시장 흐름에 또 맞춰서 또 스토리텔링도 이제 겸해서 이거는 이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쉬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소식에 또 집중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적어도 그 현재가 이제 4,580원이죠. 10,0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거 전문가님의 톡 상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모아봤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또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주셨는데 이번에는 톡방에 올라왔던 종목 고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거 전문가님의 톡방에 대한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화면을 통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톡방에 올라온 종목 상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전문가님 통해서 전략 잡아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매수 평단가 1,860원이고요. 비중 18% 담고 계십니다. 일단은 오늘 종가 상황 보고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7.32% 일단 밀려난 상태고요. 1,520원으로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까지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SBI 인베스트먼트가 또 국내 최초로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하고 벤처 캐피탈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등록한 벤처 캐피탈 리딩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사업 분야로는 창업자 및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창업 투자 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그리고 사모 투자 전문 회사의 설립 및 운용, 그 기업 인수합병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면서 자, 비트코인이나 뭐 CIS, 뭐 야놀자로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년도에 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지분 부각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뭐 20년도쯤에 보면은 자 20년도 이때 뭐 7월부터 이때겠죠. 한 7월부터 한 7월 중순까지 이때는 뭐 CSA 최대 주주 등극 예정 소식에 상한가를 좀 갔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21년도 한 8월 정도에 보면은 3월 8일 정도 보면은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때구나. 자, 이때 3월 8일에 뭐 비트코인, 뭐 테마와 야놀자 상장이 된다는 이제 기대감으로 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또 이후에도 뭐 비트코인 뭐 18,000달러 안착, 그리고 52,000달러 상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으로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뭐 보면은 자 21년도 5월 달쯤인가? 자, 이때쯤인데 이때 뭐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소식에 뭐 하락하면서 테마가 좀 가상화폐나 뭐 창투사 테마가 하락하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도 이제 보였었었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뭐 CIS 뭐 주주로 이제 있어서 이제 CIS도 움직이고 그리고 뭐 야놀자를 좀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입가를 1,860원이죠. 네, 1,860원. 1,86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뭐 최근 들어서 들어가신 건가? 이때 일단 시장 상황에서 이제 좀 큰 틀로 봤었을 때는 현재는 뭐 조정 구간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가상화폐 거래소 뭐 빗썸 뭐 지분 있는데 요즘에 좀 안 좋죠, 많이 상황이. 맞죠.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상황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좀 투자를 좀 이런 쪽에만 했어가지고 이제 부각을 좀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좀 잘 버티는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벤처 캐피탈 리딩 업체고 이제 그 투자하는 회사인 만큼 이제 그만큼 좀 많은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았죠. 맞아요. 잘 버텼던 만큼 이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때 진입을 하셨으면은 일단 지지 라인을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지지 라인은 뭐 크게 보시면은 한 1,300원대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1,300원대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1차적으로는 일단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진입가에서는 일단 뭐 비중을 축소하든지 뭐 저는 정리하는 쪽으로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는 쪽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네. 자 그리고 뭐 굳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2차 목표가는 뭐 한 2,200원대, 2,200원대로 이제 제시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CTC 바이오입니다.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평단가 9,550원이고요.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일단은 마무리 상황 오늘 보고 점검 연결해 드리도록 하죠. 네, CTC 바이오 3.95% 상승 가져갔고요. 8,150원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매수 평단가 9,500원대에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이 또 어떤 기업인지부터 알아보고 전문가님 전략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CTC 바이오는 이제 미생물 배양과 이제 발효 기술, 그리고 뭐 제약 기술 등의 생명공학 분야 전문 연구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동물 약품군, 그리고 뭐 인체 약품군 등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조류 인플루엔자 대상의 소독제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또 국내에 판매를 하고, 또 치매 치료제 리메세트정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병령 처방 약품이 리콜린 산제를 이제 출시해서 이제 판매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그 동물약품군에서 사료 첨가제가 또 있거든요. 네. 그 사료주로도 또 엮여서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최근 사료주가 많이 올랐죠.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전쟁이 뭐 끝난다, 뭐 종결된다, 뭐 휴전한다, 네네. 휴전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제 살짝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조루, 이제 발기부전 복합제 임상 완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또 지난 4월 달에 동구 이제 바이오 제약과 남성기능 복합치료제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사업 제휴를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고 이제 좀 돼지열병이 좀 코로나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보시면은 일단 돼지열병이랑 뭐 코로나로 수혜를 좀 많이 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매출액도 뭐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최근 사료주로 많이 급등했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그 적자를 줄여가는 이때 하고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자 이번 연도에 확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 남성 그 복합 치료제에 대한 이제 공동 연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 전에 나오는 그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수혜로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진입을 하셨을 때가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9,550원대 10% 비중이라고 했는데 비중은 괜찮습니다. 비중은 많지 않고, 일단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름 때 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겠고,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보다 현재 그 남성 치료제 그걸로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 소식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으로 이제 좀 치우치고, 그리고 그 말씀드렸듯이 뭐 사료주로도 이제 많이 묶이는 종목이라서 네.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모멘텀은 있습니다. 근데 또 러시아에서 그 휴전을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제 땅을 이만큼 75%를 뺏겼는데 네. 돈바스 지역을. 그러게요. 근데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야 그래 휴전하자 나 힘들어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땅을 너무 많이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료주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지 라인을 좀 설정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한 6,400원대로 이제 지지 라인을 보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비중이 뭐 크게 뭐 많지는 않으셔서 일단 그래도 혹시 몰라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곡물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제 예측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끔 이제 대응을 하셔야 돼서 일단은 진입가에서 이제 좀 그 비중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좀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1차까지 보신다 하시면은 이제 전고점 정도인 한 11,500원, 11,500원대까지 그때까지 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CTC 바이오 상담 맞춰봤고요. 계속해서 한 종목 정도만 짧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텔레콤 살펴보도록 하시죠. 62,500원 평단가고요. 비중 5%입니다.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0.74% 하락 가져갔고요. 53,800원으로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네, 전문가 이 종목 짧게 한번 볼게요. 네, 일단 SK텔레콤은 일단 SK그룹 계열의 국내 1위 통신업자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2011년도에 국내 최초의 LTE 상용화망을 구축을 했던 회사고, 또 3G에 이어서 LTE 그리고 5G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굳건히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동통신 그리고 뭐 이동전화 그리고 무선 데이터, 정보통신 사업 등의 이제 무선 통신 사업과 전화, 초고속 인터넷, 데이터 및 통신망 임대 서비스 등을 이제 포함한 유선 통신 사업, 뭐 BTV나 뭐 그 국제적 그 007 이제 070 아니 00700이 네, 00700 네. 국제전화 등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SK텔레콤은 말씀드렸듯이 이동통신 부분 2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은 일단 그 시장 상황 악화로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이거는 뭐 볼 필요 없겠죠. 뭐 기업이나 네. 매출액은 어차피 짧게 뭐 보겠습니다. 견고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잠시만요. 자, 보시면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5G나 뭐 6G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 나라가 최고라고 네, 했죠. 우리나라 빠르다 했죠. 네, 빨리빨리. 네. 대한민국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G, 6G에 관심을 보이는데 국내 그 한국에서 최고의 기업이네?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담아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최근 뭐 이때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때 좀 유동 자금이 좀 그 유동성이 좀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 들어가지고 근데 조금씩 또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데 일단 5% 비중으로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네. 62,500원. 좀 고점에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그 하락한 원인은 뭐 MSCI 지수가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네. 제어가 되면서 좀 하락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서 지지 라인은 뭐 딱히 정해드리지는 않고 싶은데 뭐 굳이 보시고 싶다면은 한 49,000원 선까지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일단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일단 이거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정리하시기보다는 저는 이제 추가 매수하는 부분으로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고점, 그 전고점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톡방에서 좀 알려드리면서 이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삼보산업입니다. 매수가 2,200원이고요. 비중 10% 담고 계시네요. 일단은 마무리 상황부터 살펴보고 전략 잡겠습니다. 네, 삼보산업 오늘 보합권 마무리를 나타냈습니다. 1,070원에 일단 전일과 동일하게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중은 10% 정도 담고 계시는데 일단은 매수가가 일단은 현재가 대비 좀 절반가량 좀 떨어진 상황이네요. 네, 삼보산업 한번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전략. 일단 삼보산업 2,200원 10% 비중 말씀드렸고 일단 기업 설명부터 간단히 좀 해드리자면 알루미늄 수거 후 또 재용해를 통해서 알루미늄 합금 형태의 제품으로 생산하는 알루미늄 합금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합금 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부품 소재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철강 그리고 전자업계 등에 공급을 하고 있고 뭐 이거는 그 가덕도 신공항 건설 그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었는데 국토부가 또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 바다를 100% 매립해서 해상공항 형태로 2025년도에까지 착공을 한다고 이제 밝혔던 모습이 있었고 그 전에도 좀 이슈로 좀 움직였던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차트를 볼게요. 네. 일단은 문의 주신 게 제가 2,200원에 해놨거든요. 비중 10%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가덕도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가덕도가.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25년도까지는 이제 좀 길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판별이 좀 어려운 종목인데 일단 그 20년도 때부터도 이때 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기대감이 이때부터 20년도부터 있었어요. 네네.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조금씩 근데 그 추진이 좀 가까워지면서 이제 상승세를 조금씩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또 그 이준석 테마주로도 그래요? 옛날에 좀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자, 이때 5월달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그 이준석 테마주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덕도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일단 그 재무제표를 한번 봐볼까요? 잘못 눌렀다. 네.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21년도에 비해서 이제 적자 좀 부족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146억 원이 이제 영업이익이 최고 높았던 데죠. 최근 들어서. 근데 그거에 또 못 미치는 영향이지. 그래도 이제 전년 동기에서 못 미치는 영향이지. 그래도 흑자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네네. 어쨌든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제 그래도 이제 괜찮은 회사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것도 좀 살펴보자면 그 외국인이랑 기관이 조금씩 이제 그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이때 그 21년도 한 10월 달 정도에도 이제 많이
담아내는 모습이.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가덕도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또 시장 상황 안 좋으면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차트를 다시 넘어가서 보자면은 2,200원 선에서 이제 진입을 하셨고 지지 라인을 좀 설정을 해드리면은 매물대 여기 굉장히 많죠. 그러게요. 네, 매물대 여기 한 700원대 보시면 되겠네요. 지지 라인은 한 700원대 보시면 되겠고 일단 1차는 진입가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진입가 딱 매물대에 물리셨네요. 딱 보시니까 매물대에 물리셨는데 이때 반등할 줄 알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때 매물대가 이제 좀 그러니까 지지해줄 줄 알고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1차 목표가는 제가 진입가로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목표가로는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고 이제 가덕도 이제 공항 설립 그 추진에 대해서 이제 그 소식이 나와준다면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20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가덕도 항공을 계속 이제 지속만 했죠. 이제 추진이 되지 않고 맞아. 여기만 그만큼 근데 어려운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좀 시장 상황 보면서 이제 같이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보산업 만나봤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어떤 걸까요? 빅텍입니다. 6,881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15% 담고 계십니다. 역시나 마무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9% 상승 가져갔고요. 5,11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빅텍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네. 빅텍은 쉽게 말해서 북한이 핵솜에 움직이고 그 미사일 실험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방위산업, 시스템 방향장치 그리고 뭐 그 군용 전원 공급 장치 뭐 이런 거 방산 제품 하는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 대표적 전쟁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특히 뭐 북한 움직임 되게 굉장히 예민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바로 차트로 일단 넘어갈게요. 이제 종목별 투자자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나오고 있고 북한 뭐 미사일 뭐 실험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개인이랑 외국인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까지도 많이 담아내죠. 근데 이 종목 언제 들어가셨다 했죠? 6,880원에 들어가셨네요. 6,880원? 6,881원. 81원. 네. 자, 이때 진입하셔서 이때도 매물대 물리셨네. 이때도 이제 전쟁 상황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때 언제 3월달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미사일 뭐 발사 소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진입하신 것 같은데 일단 비중 15%로 말씀드렸고 일단 그 북한이 경제적이나 뭐 정치적으로 좀 큰 위기가 좀 닥쳤을 때 미사일을 한 번씩 쏴주죠. 맞아요. 나 관심 좀 가져줘.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좀 끄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쏠 때마다 이제 움직임이 큽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볼 때는 이때도 이제 좀 크게 뭐 미국에 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급등했던 모습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또 시장 상황 악화되면서 확 빠졌네요. 네, 여태까지 쌓아온 그것들이 이제 한 번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었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빅텍은 너무 이제 올라가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게 전쟁 테마로 여기고 이제 여태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는 주목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내성이 생겼고 이 종목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지지 라인을 좀 설정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그 한 4,500원대 짧게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전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못 가고 있는 모습은 이제 지지 라인을 좀 짧게 잡아드린 점이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이때 뭐 매물대 몰려 있는 7,000원대 보시고, 네. 그때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식한 클래스는 여기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는 마무리하겠고요. 3부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